안녕하세요. 창안방병원 김창희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취해야 할 50가지 필수 수칙에 실려있는 대원칙 8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이 총론이었다면 이번 영상부터는 강론에 해당합니다. 책에서는 50개의 수칙을 크게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개의 카테고리는 첫 번째, 당신의 치료 계획을 결정하기. 두 번째, 당신의 삶의 방식을 고치기. 세 번째, 마음으로 고치기. 네 번째, 당신의 새로운 삶의 투시도.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적극적인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첫 번째, 당신의 치료 계획 결정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계획 결정하기. 당신의 치료 계획 결정하기 카테고리의 목차는 총 1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15가지를 지금 다 알아보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제가 전체적인 맥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암 진단 이후의 마음가짐.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의 탐색. 그 다음에 의사와의 관계 설정. 마지막으로 치료법 결정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진단 이후의 마음가짐. 암 진단을 받으면 충격을 받고 공포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가 나게 됩니다. 왜 나야? 왜 내가 암이 걸렸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그리고 죄책감도 듭니다. 잘못된 생활 방식, 스트레스 등 내가 암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라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암은 빨리 죽는 병이 아닙니다. 심장마비나 중풍처럼 급작스럽게 찾아옴과 동시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는 병이 아니죠. 심장마비나 중풍이 100m 달리기라면 암은 마라톤입니다. 심장마비나 중풍은 여차하는 순간 사망에 이르지만 암은 말기 시한부 선고를 받아도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마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기라고 해도 완전 치유되는 사례가 아주 많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암을 진단받았다면 빨리 마음을 스스로고 암을 다스릴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암 치료 방법의 탐색. 암이라는 전쟁터의 장군은 의사가 아닌 암 환자 자신입니다. 아픈 사람은 의사가 아니죠. 환자 자신이죠.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 전장에 나가 작전을 지휘할 사람은 암 환자 자신입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암인지, 어떤 치료를 받게 될 것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저자는 의사에게 질문할 목록을 적어 두었는데요. 그것을 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메모해 보세요. 혹시나 암을 진단받게 되면 이 내용을 기억해 놓았다가 질문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암 진단을 받으면 본인의 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셔야겠죠. 제가 올바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순서를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첫째, 국가에서 제공하는 암 정보를 수집하세요. 국가암정보센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암 정보 사이트입니다. 하단 더보기에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암에 관련된 온갖 정보와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암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의료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세요. 의료인은 바쁩니다. 일반적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한 온라인에 정보를 제공할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도 우선적으로 의료인의 의견을 수집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온라인상에서 찾을 수 없다면 오프라인상으로라도 찾아가서 의견을 구해보세요. 대학병원급 교수님들은 너무 바쁘시기도 하고 표준치료에 대한 공부를 주로 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대체의학이나 자연치유와 관련된 암 정보를 듣기 어렵죠. 그럴 때에는 암 진료를 하고 있는 개인 의원이나 한방병원, 요양병원이라도 찾아가서 조언을 들으세요. 셋째, 암 관련 서적을 읽으세요. 논문을 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 정보이지만 일반인이 논문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대신 책을 읽으세요. 책으로 출판된 것은 이미 많은 논문을 통해 검증된 이론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소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암 관련 서적도 의료인이 쓴 책을 우선으로 보세요.
여기서 책을 고르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책 속에 실린 이론에 대해 근거를 싣고 있는 책이면 더욱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규명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술된 암서적은 치료에 대한 근거 논문을 책 말미에 마지막에 참고문헌으로 실어 놓습니다. 나한테 꼭 필요한 내용의 논문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렇게 중심을 잡은 후에 민간 전문가의 책들을 보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면 낫는다 라고 주장하는 책은 믿지 마세요. 대부분 장사 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만 해서 나을 것 같으면 이미 노벨상을 받고도 남았겠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직접 읽어보고 좋았던 암 관련 서적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카페나 개인 블로그를 보세요. 온라인상에는 매우 비전문적이고 비양심적인 글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글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말만 믿고 본인의 암 치료를 결정했다가 낭패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인터넷의 정보는 다양하고 여러 사람의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읽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앞에 열거한 세 가지를 모두 다 섭렵한 후에 마지막으로 카페나 블로그의 글을 본다면 이미 어느 정도 주관이 생긴 다음일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와의 관계 설정. 환자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랑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비과학적인 얘기일지 몰라도 이상하게 환자와 마음이 잘 통하고 그로 인해서 치료 효과도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환자분께서 의사를 신뢰하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마음속으로 이 의사를 만나 나는 좋아지고 있고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의사는 나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좀 기분도 나쁘고 치료도 잘 안 돼 라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의사를 바꾸세요. 세계 최고의 의사일지라도 본인과 맞지 않는다면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긍정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겠죠. 권위에 복종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의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를 선택했다면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에 대한 믿음은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퍼스트셀이라는 책의 저자인 종양 전문의 아즈라 라자 교수는 환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즈라 라자 교수가 환자와 나눈 대화 중 대부분은 질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취미, 관심사, 시사, 예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통해 환자는 죽을 때까지도 의사를 의지하고 치료법을 같이 결정해 나가고 암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연대합니다. 치료법의 결정. 자, 이제 당신의 치료법을 결정할 시간입니다. 먼저 대학병원의 표준치료를 선택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술, 항암, 그리고 방사선요법은 생존자의 성공 사례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적인 치료입니다. 만약 나에게 맞는 치료가 없거나 성공적이지 않으면 그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도 늦지 않습니다. 전이암인 사기암이나 말기암의 경우는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할 때가 있죠. 이때에는 적극적으로 자연치유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연치유는 많은 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치유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우리 몸의 메커니즘에 따라 생활 습관, 마음 습관을 바꿀 때 저절로 치유되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 창한방병원도 자연치유를 추구하는 병원입니다. 암 치유의 과정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실상 인생 자체가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갈래쳐져서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을 믿고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선택한 후 다시 고민하거나 우물쭈물대거나 한다면 선택을 안 하면 못하겠죠.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지금보다 나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결과가 나쁘다면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결심은 우리에게서 공포, 의심, 그리고 고민에 의해 야기되는 많은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줍니다. 물론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기적이 일어나 당신의 병이 신비롭게 치유되기를 바라며 아무런 결심도 하지 않는 것에 더 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결심은 정신을 일깨웁니다.
결심을 했다면 당신의 속 일부분에 생명력이 피어나는 것을 느끼세요. 그 정신을 가슴에 간직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당신이 다시 건강해지는 것을 돕는 생명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결심하시고 치유하세요.